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절기상으로 추분입니다. 오늘 가로등박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평상시에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얘기입니다. 4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자연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됩니다. 근육이 감소되면 몸이 차가워져요. 몸이 차가워지면 모든 병이 생겨. 첫 번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그것도 복원되고 또 생기고 복원되고 또 생기고 이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성인 질환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생기는 게 성인병이야.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뇌경색, 뭐 중풍 다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운동해야 돼. 매일 관리해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근무력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근무력증이 한번 생기면 그것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 그냥 줄 서. 아시겠어요? 근무력증, 근육이 힘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힘이 없으면 걷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뼈다구 중심으로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수축했다가 오그라들었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걸어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근육이 없으면 걷질 못해요. 뼈다구만 튼튼하다고 걷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이 근무력증은 또 특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나빠지는 거야. 그럼 못 일어나. 그냥 누워서 지내야 돼. 그러면 불행한 거지. 에이? 그런데 내 몸에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근무력증이 진행이 되면 어디부터 나타나냐? 눈부터 나타나요. 눈꺼풀.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우리 몸에 약 600여 개의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중에 수많은 근육 중에 왜 비리면 눈부터 나타나냐 이게. 눈은 이 외부로 나타난 장기이기 때문에 눈이 제일 먼저 노출된 시간이 오래 길어요. 오래야. 노출된 시간이 길어. 그래서 눈이 제일 먼저 망가져.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눈이고 그 다음에 치아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상 체온이 36.5도에서 37.2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돼. 그래 우리 외부 기온이 36.5도에서 37.2도 되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거보다 다 낫지. 우리가 이 적도에 좀 북방구니까. 그러니까 항상 노출될수록 이 안에서 이 꺼풀 밖으로 나온 것일수록 더 빨리 녹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 열어 있는 시간이 제일 오래된 게 눈이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고 뭐 먹고 주저리 떠들고 그래서 이빨이 망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빨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이유는 소식이 여기부터 온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근무력증이 진행이 되면 우리 몸에 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 복시야 복시. 이건 눈 근육은 양쪽 눈과 연결된 수많은 근육과 신경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표적을 보고 거기에 맺힌 상을 우리 뇌로다가 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는 이쪽 눈과 이쪽 눈 각 좌측과 우측 각각 6쌍의 신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신경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복시가 생겨. 겹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겹쳐 보인다. 그건 복시가 진행돼. 평상시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복시가 나타났다. 그건 근무력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눈을 뜨면 물체가 이렇게 겹으로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복시가 안 생겨. 그게 특징이야. 그리고 복시가 생기면서 이게 두통이 생기면 그건 뇌에 문제가 생겨. 뇌 검사를 해야 돼요.
복시 자체로는 음양오행상으로 간과 관련돼 있어요. 간의 문제로 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시가 생기면서 두통이 있다. 그건 뇌검사를 해야 되고, 두통은 없고 그냥 복시만 있다. 그것은 간 검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간혹 이 뇌의 신경이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신경이 이 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뇌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복시가 생겨.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엇가 원인이 된지 그 원인을 찾고 제거하고 치료하는데 참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두 번째는 안검하수.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내려덮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쪽이 다 꺼풀이 감기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안형근무력증. 왜? 우리 몸이 반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측과 우측 경락이 각자 돌아. 서양의학 쪽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동양의학 쪽으로는 각자 경락이 순환되기 때문에, 기혈이 순환되기 때문에 한쪽만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편고마비, 편측마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쪽만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삼킴장애 또는 연화장애죠. 이 목구멍에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근육이 50개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개 근육이 분절운동과 연동운동을 통해서 먹은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 그런데 이 모가지 근육도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간이 연관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연화장애, 삼킴장애가 생긴다. 역시. 근데 물론 맥을 보면 현맥, 간 기능이 약한 맥이 나오겠죠.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그걸 모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얼굴, 입, 그 다음에 뭐 모가지 있는데 발음도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씹는 게 힘들고 삼키는 것도 힘들고 팔, 다리, 뭐 모가지 힘이 없어요. 또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또 무엇이 힘들어. 자관. 이제 또 겁나는 게 있어요. 그게 호흡곤란이야. 숨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근무력증의 한 증상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이 호흡곤란이 오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그 근육 부자 되는 법 어쩌고저쩌고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근육 감소증이 있어요.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 고혈압, 비만, 당뇨병. 근데 이 근감소증이 있는 분,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 뼈다귀를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최종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나서 뼈는 수술할 수 있으나 근육이 없어서 뼈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합니다.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된다니까 단백질 먹는데 어떤 단백질 먹는지 양질의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를 먹고 있어요. 우유를 먹고 있어요. 소고기와 우유는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 그러니까 그냥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근육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 근자 이걸 대죽자와 갈빗대 륵자로 찢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죽자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대나무는 섬유가 많은 나무예요. 그리고 탄탄해야 돼. 근육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죽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근육에 힘이 없어요. 탄탄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근무력증, 근에 힘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육 근자에 이 대나무처럼 탄탄한 근육이 있어야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우리는 생활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근자가 들어간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다구와 근육이 항상 같은 조가 돼야 돼. 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뼈다구는 신장이 관여하고 근육은 간이 관여해. 그래서
두 놈이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이 튼튼해야 근무력증을 예방하고 또는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근육이 힘이 없어져서 왜?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 그게 인조 단맛이에요. 인조 단맛이 들어가면 동양의학적으로 목국 토를 못하고 토곡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근무력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아셨어요? 또 4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줄어드는 판에 평상시 젊어서부터 들쩍지근한 거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과다 쌓였던 사람들, 물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 들쩍지근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고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4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과 함께 세 개가 삼위일체가 겹쳐지면 어김없이 근무력증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결책만 빨리 얘기해 주시오. 예. 음식의 맛으로 보면 인조 단맛을 끊어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라 얘기야. 두 번째는 짠맛과 신맛. 짠맛은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신맛은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짠맛과 신맛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은 한 번으로 뭐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속에서 근육이 형성돼 튼튼해져요. 저도 이 자전거 탈 때 그냥 처음에는 뭐 빨리 달리고 하려고 하면 뭐 5단 놓고 막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낮은 단을 놓고 계속 그냥 하염없이 밟는.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그냥 대나무 근육처럼 아주 단단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에이? 그리고 추위도 잘 안 타요. 왜? 근육이 에너지원 그 50%열 에너지를 근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추위를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 이것보다는 해조류 바다에 생산되는 소라, 조개, 물론 생선도 좋아요. 그 다음에 미역국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그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나물 그리고 이 콩으로 만든 아미노산이 풍부한 먹을거리 그게 각종 장류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짜지 이런 것들을 반찬할 때 먹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근무력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휴식을 해야 된다. 너무 과로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갖자. 그리고 모든 게 즐거워야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이 활성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짜증내고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푸른색 채소와 새싹 이런 음식을 먹자. 이것은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들깨를 먹으면 좋습니다. 들깨가 간 기능을 보강하는 양기가 가득한 먹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몸속에 나쁜 신장과 간이 공통적인 게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팥, 적두를 이렇게 팥을 삶아서 그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이런 간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이런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이건 1분에 6번에서 10번을 깜빡거립니다. 그것은 눈알의 온도를 맞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걸 깜빡깜빡 합니다. 이게 면역력이 체온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체온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체온이 저체온인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 합니다. 그것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생명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 초조,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불안, 초조, 긴장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또 집중력이 역시 떨어져서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애들 잘 관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소소하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 근무력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무력증 한번 오면 아주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오게 하는 게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근무력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